혹시 우리 몸에 뇌졸중이 오기 한 달 전부터 이미 여러 가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는 미국 뇌졸중협회와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놀라운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뇌졸중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주 전부터 우리 몸이 미세하고 조용한 경고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호를 무시하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앓고 있는 중장년층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뇌졸중이 발생하기 약 한 달 전에 나타나는 7가지 중요한 경고 신호와 이를 발견했을 때 즉시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알려드릴 일상 속 실천법은 뇌졸중 위험을 최대 60%까지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갑자기 나타나는 원인 모를 한쪽 두통입니다. 뇌속 혈관이 서서히 좁아지거나 막히기 시작하면 머리 한쪽에 강한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내 신경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뇌졸중 발생 전 한 달 이내에 심한 편두통을 경험한 환자가 전체의 40%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 전통 의학에서도 오래전부터 두통을 뇌질환의 전조 증상으로 여겨왔으며, 특히 맥이 약하고 머리가 뜨겁게 느껴지면 위험 신호로 여겼습니다. 현대 의학에서는 이런 편측 두통이 미세한 뇌혈류 장애나 일시적 허혈 발작의 신호일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경기도에 사는 50대 남성 A씨는 한 달 동안 반복되는 오른쪽 두통을 그저 스트레스 때문이라 생각하고 진통제로 견디다가 결국 심각한 뇌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서울의 60대 여성 B씨는 갑작스러운 두통과 함께 현기증을 느끼고 즉시 병원을 찾아 초기에 뇌혈관 협착을 발견하여 큰 후유증 없이 회복했습니다. 이처럼 평소와 다른 두통이 나타나면 일상에서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먼저 두통이 발생한 시간과 강도, 지속 시간을 매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두통이 있을 때 즉시 혈압을 측정하여 상승 여부를 확인하세요. 세 번째로는 두통이 3일 이상 지속되거나 평소와 다른 양상이라면 지체 없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혹시 한쪽으로만 반복되는 두통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둘째, 얼굴에 미세한 비대칭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뇌졸중이 발생하기 전 뇌신경이 압박을 받기 시작하면 얼굴 근육에 미묘한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직 입이 완전히 돌아가지 않았더라도 한쪽 눈꺼풀이 약간 처지거나 입꼬리가 살짝 비뚤어지는 등의 변화가 관찰될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 의서인 향약집 성방에는 얼굴 근육이 한쪽으로 당겨지면 풍병의 전조라 하여 즉시 침으로 기혈을 소통시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현대의학 연구에서도 뇌졸중 환자의 약 35%가 발병 한 달 전부터 미세한 얼굴 비대칭을 경험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실제 사례로 대전에 사는 50대 여성 C씨는 자녀와 화상통화 중 자녀가 엄마 얼굴이 조금 이상하다는 말에 거울을 확인해 보니 왼쪽 입꼬리가 살짝 처져 있었고, 즉시 병원을 찾아 뇌 단층 촬영을 받은 결과 초기 뇌경색을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강원도의 60대 남성 D씨는 아침 면도 중 자신의 오른쪽 눈이 평소보다 작아 보이는 것을 발견하고 병원을 찾아 뇌혈관 협착을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첫째, 매일 아침 세수 후 거울 앞에서 양쪽 눈을 크게 뜨고 미소 짓고 입을 크게 벌려보는 간단한 표정 검사를 해보세요. 둘째, 가족이나 지인에게 얼굴이 비대칭으로 보이지 않는지 주기적으로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스마트폰으로 일주일에 한 번 자신의 얼굴을 정면으로 촬영하여 변화가 있는지 비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가족이나 친구의 얼굴이 평소와 다르게 비대칭적으로 변한 것을 발견한 적이 있으신가요? 셋째, 일시적인 시야 흐림이나 한쪽 시야의 부분적 소실입니다. 뇌 후두엽이나 망막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면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거나 일부가 가려지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도 눈앞이 갑자기 흐려지면 뇌로 가는 기혈이 막힌 것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의학 연구에 따르면 망막혈관은 뇌혈관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 시야 변화가 뇌혈류 장애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뇌졸중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일시적 시야 장애를 겪은 사람 중 약 13%가 한 달 내에 뇌졸중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부산에 사는 40대 교사 A씨는 수업 중 갑자기 칠판 왼쪽이 보이지 않는 현상을 경험하고
즉시 병원을 찾아 손의 혈류 장애를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한 서울의 50대 회사원 F씨는 운전 중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을 경험했으나 단순 피로로 생각하고 넘어갔다가 일주일 후 심각한 뇌출혈로 이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첫째, 시야의 변화가 느껴지면 즉시 양쪽 눈을 번갈아 가며 가려보고 각각의 시야를 확인해 보세요. 둘째, 간단한 신문이나 책을 읽을 때 글자가 흐려지거나 줄이 휘어 보이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셋째, 시야 변화가 15분 이상 지속되면 지체 없이 응급실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거나 한쪽이 잘 보이지 않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넷째, 말이 어눌해지거나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증상입니다. 뇌의 언어 중추에 혈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말이 꼬이거나 단어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평소보다 말실수가 현저히 증가한 고위험군을 추적 조사한 결과 약 30%가 한 달 내에 뇌졸중으로 진단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전통 의학에서도 말이 갑자기 어눌해지면 뇌의 기운이 약해진 것으로 보고 즉시 치료를 권했습니다. 현대 의학에서는 이러한 증상이 브로카 영역이나 베르니케 영역의 일시적 허혈 상태를 나타낼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대구에 사는 50대 주부지 씨는 가족들과 대화 중 갑자기 단어가 생각나지 않고 발음이 어눌해지는 증상을 경험한 후 병원을 찾아 초기 뇌경색을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인천의 60대 남성 H씨는 전화통화 중 말이 꼬이는 현상이 반복되어 병원을 찾았고 뇌혈관 협착 진단을 받아 스텐트 시술을 통해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첫째, 매일 아침 짧은 문장을 소리내어 읽어보며 발음이 어눌해지지 않는지 확인해 보세요. 둘째, 가족이나 지인과 대화할 때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거나 말이 꼬이는 경우가 있다면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이러한 증상이 반복되면 지체 없이 전문의를 찾아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실천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매일 아침 같은 짧은 글을 소리내어 읽고 녹음해 보세요. 일주일 후 처음과 나중의 발음 차이를 비교해보는 것만으로도 언어 능력의 변화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갑자기 말이 꼬이거나 단어가 기억나지 않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섯째, 한쪽 팔이나 다리에 갑작스러운 힘 빠짐이나 저린 감각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뇌의 운동 피질이나 감각 피질에 혈류 공급이 줄어들면 반대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저린 감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한뇌졸중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편측 마비나 감각 이상을 경험한 환자의 약 45%가 한 달 내에 뇌졸중으로 진단받았다고 합니다. 동양의학에서도 손발이 저리거나 힘이 빠지면 뇌로 가는 기혈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즉시 치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이러한 증상이 대뇌 피질이 일시적 허혈 상태나 소혈관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광주에 사는 50대 회사원 I씨는 출근길 갑자기 왼팔에 힘이 빠지고 물건을 떨어뜨리는 일이 반복되어 병원을 찾았고 초기 뇌경색 진단을 받아 적절한 치료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또한 제주도의 60대 농부 J씨는 일하던 중 오른쪽 다리가 자꾸 저리고 힘이 빠져 병원을 찾았고 뇌혈관 협착을 발견하여 약물 치료를 통해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첫째, 매일 아침 양손으로 동시에 물건을 쥐고 힘의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세요. 둘째, 양쪽 다리로 번갈아 가며 한 발 서기를 해보고 균형 감각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갑작스러운 팔다리 저림이나 힘 빠짐이 있다면 즉시 119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갑자기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저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그것을 단순히 피로나 잘못된 자세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여섯째, 갑작스러운 심한 어지러움과 균형 감각 상실입니다. 손해나 뇌간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면 극심한 어지러움이나 균형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연구에 따르면 원인 불명의 심한 어지러움을 경험한 환자 중 약 20%가 한 달 내에 손의 경색이나 뇌간 경색으로 진단받았다고 합니다. 고려시대 의서인 향약구급방에도 갑작스러운 현우는 뇌로 가는 기혈이 막힌 것이니 즉시 치료하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이러한 증상이 척추 기저동맥계의 일시적 허열 발작이나 전정 신경계 이상의 신호일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울산에 사는 50대 교사 K씨는 수업 중 갑자기 심한 어지러움으로 서 있기 힘들 정도의 증상을 경험했으나 단순 빈혈로 생각하고 넘어갔다가 일주일 후 손의 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경남의 70대 노인 L씨는 반복되는 어지러움을 노화로 생각했다가 결국 심각한 뇌경색으로 이어진 안타까운 사례도 있습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첫째, 어지러움이 발생했을 때 즉시 앉거나 누워서 증상의 지속 시간을 기록해두세요. 둘째, 어지러움과 함께 동반되는 증상이 있는지 메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어지러움이 반복되거나 심할 경우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실천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5,000보 이상 걷되 중간에 방향을 바꿔가며 걸어보세요. 방향 전환 시 어지러움이나 균형 감각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갑자기 심한 어지러움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그때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일곱째, 특별한 이유 없이 극심한 피로감이나 수면 패턴의 변화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뇌가 충분한 혈류와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면 전반적인 에너지 수준이 떨어지고 수면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립보건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갑작스러운 만성 피로와 수면 패턴 변화를 보인 고위험군의 약 25%가 한 달 내에 뇌혈관 질환으로 진단받았다고 합니다. 전통의학에서도 갑작스러운 기력 저하와 수면 장애는 뇌의 기혈이 부족한 상태로 보았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이러한 증상이 전반적인 뇌 관류 저하나 소혈관성 뇌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충북에 사는 60대 여성 M씨는 한 달간 지속된 극심한 피로와 잦은 밤 각성으로 병원을 찾았고 뇌 MRI 검사 결과 다발성 소혈관 경색을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50대 회사원 N씨는 갑작스러운 낮 시간 졸림과 밤에 자주 깨는 증상을 단순 스트레스로 생각했다가 결국 뇌경색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첫째, 매일 아침 기상 시 피로도를 1부터 10까지의 숫자로 기록해보세요. 둘째, 수면 중 깨는 횟수와 시간을 메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평소와 다른 극심한 피로가 2주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 번째 실천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한 달 동안 취침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 등 전자기기 사용을 완전히 중단하고 매일 수면 일지를 작성해보세요. 수면의 질이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된다면 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 특별한 이유 없이 극심한 피로를 느끼거나 잠을 자주 깨시나요? 그렇다면 그 횟수는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시겠어요? 지금까지 알아본 뇌졸중 발생 한 달 전에 나타날 수 있는 7가지 중요한 경고 신호는 갑작스러운 편두통, 얼굴에 미세한 비대칭, 일시적인 시야 흐림, 말이 어눌해지는 현상, 한쪽 팔다리에 힘 빠짐이나 저림, 심한 어지러움과 균형 감각 상실, 그리고 원인 모를 극심한 피로와 수면 장애입니다. 특히 얼굴 비대칭과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은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면서도 뇌졸중과의 연관성이 매우 높은 신호이니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빠르게 대처하면 뇌졸중으로 인한 심각한 후유증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해드린 자가점검법과 실천 과제들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뇌졸중 위험을 최대 6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구독하시면 뇌 건강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 관리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뇌혈관 건강을 지키는 5가지 식습관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